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을 못하고 신고서만 제출했는데 그때는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안 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와 일관성을 고려하여 계약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따라서 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확정일자는 하지 말라 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런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독특한 요청이죠. 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만약 민원인이 확정일자 미부여를 요청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대신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임대차 신고서이어야만 합니다.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날인이 된 임대차 신고서이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엄청 복잡해졌네요. 이런 요구도 생소하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생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을 못하고 신고서만 제출했는데 그때는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안 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와 일관성을 고려하여 계약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서만 제출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임대차 신고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을 받나요? 네, 받죠.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두 번째 단락.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졌죠. 머리 아파졌어요. 왜? 안 그래도 가계약하고 본계약 못해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데 이거 임대차 신고까지 하라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타협점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렇게 배짱 튕기다가 과태료 내시면 둘 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쯤에서 적당하게 타협 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임대차 신고하시죠 라는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의 계약금 포기, 임대인 계약금 반환 등으로 계약 해제가 됐어요. 그때도 임대차 신고해야 하나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기한 3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0일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차 신고서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 여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로 되나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 청구 해당 여부가 갱신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만 제출해서 갱신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내용이 없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따라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계약서 또는 당사자 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계약서 쓸 때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종전계약서 갖고 와라, 핸드폰 이미지 캡처해 갖고 와라 같은
문제들이 자꾸 생겨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 엄청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심지어 임대인, 임차인 전부 다 계약서 쓰고 집에 갔는데 다시 불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집에 갔는데 다시 오라 그러면 참 난감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꼭 챙겨야 된다. 자, 오른쪽입니다. 계약서에 한글로 적은 전세보증금 1억인데요. 숫자로 적은 보증금은 있으나 오타로 1,0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대요. 이거 나갔네. 자, 이 계약서로도 임대차 신고 가능한가요? 자,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 효력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 적은 임대료하고 숫자로 적은 임대료가 다르면 보완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치를 시키거나 찍찍 끊고 날인해서 정확하게 표기한 후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신고 내용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차 신고가 접수 상태이거나 확인 요청 상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신고 사이트에서 상세보기 하단 오른쪽에 작성 중 상태에서 신고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만일 승인이 완료가 이미 된 상태라면 소재지에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신고를 했다. 삭제하고 싶으면 뭐 해라? 주민센터 가라 라는 겁니다. 실제 임대차 신고하고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는 데까지 하루 정도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고 바로 삭제하는 건 되지만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삭제하려면 뭐 해야 한다? 주민센터 방문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전입신고만 하면은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이거 답을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입신고 따로, 확정일자 따로, 임대차 신고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전입신고 따로, 확정일자 따로, 임대차 신고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자, 현재 주택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그런데도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나요? 에 대해 자,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특별법에 따라 렌트홈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신고를 했으므로 임차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임차인은 뭐 받아야죠?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결국은 가야 됩니다. 결국 가야 됩니다. 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신고서만 제출했어요. 이때 확정일자는 안 나오나요? 아까 했죠?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또 볼까요? 내용이 많죠? 방문 신고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거 나왔죠? 자, 다음 거 봅시다. 이거 제가 정리를 쭉 하면서 중복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내용을 정리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복된 거하고 의미 없는 내용을 뺀다고 뺐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임대차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한 명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다수라서 모두 기재하고 싶은데 그때는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자,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서에는 대표 임대인 또는 대표 임차인 한 명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계약 당사자를 기재해서 제출하고자 한다면 인별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하고 신고서와 간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전 국민이
법률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간이 내야 제출해야 한다. 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퍽 나왔다, 이거.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수로 해야 할까요? 왜 다수를 신청하라고 할까요? 자, 보도자료에 보시면 임대차 신고의 내용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나 우리 대표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과세 자료가 됩니다. 돼요.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 우리 대표님들은 올려드린 보도자료 프린트 하셔서 과세 자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밑줄 쫙 걸어 오시고 고객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의구심이나 불만을 표기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누굴 믿어야죠? 정부를 믿어야죠. 정부를 믿어야죠. 하지만 여러분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상황들,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불어서 뭘 해야죠?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전에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때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 원본 제출로 가능하지만 계약서 원본 제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고서, 사유서,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계약 해제, 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서 원본 제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계약서 원본 제출하라고. 자, 참 우리 대표님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요. 여기 나오는데 어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그 스캔을 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일부 내용 꼭 필요한 내용만 타이핑을 합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아셔야 될 거, 임대차 신고가 진행이 되면 우리도 중개보수 관련돼서 털립니다. 우리도 털립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3년 후에 지금 언제예요? 지금 아직 멀었죠? 2025년이니까 2028년 우리 대표님들 다 중개하실 거잖아요. 2028년도에. 그때 임대차 신고된 건으로 중개보수와 비교하여 세금 신고 납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탈탈 털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할 때도 과세 기준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도 과세 기준을 결국 만들었고 그리고 3년 뒤에 다 털었습니다. 그중에 공인중개사도 털었어요. 잊지 마세요. 충분히 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기준에 대해서 털려본 입장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봅시다. 동일 단지에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과 법인회사인 임차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같은 날 2개의 아파트를 모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한 건만 신고해도 되나요? 왜냐면 임대인이 1명, 임차인이 1명이니까요. 아니에요. 임대차 신고는 물건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돼요. 이는 물건별 확정일자 효력 여부 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날 2개의 주택을 2명의 당사자가 진행했다 하더라도 한 건으로 계약하더라 하더라도 신고는 각각 물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서가 한 건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물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라고 들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해제 신고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및
임대차 신고 이후 당사자 간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임대 개시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하나야만 신고 대상이 되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별도의 신고의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 중 변경 신고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나요? 만료 후에 갱신 계약이 됐어요. 임대료가 변경됐는데 그때도 임대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에 대해 임대차 변경 신고는 임대 기간 중에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 만료 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에 대한 신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신규 임대차 신고 대상이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 신고라 함은 임대 기간 중에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계약서 작성 시 임대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고 몇 년 몇월부터 2년간이라고 표시하였는데 이 계약서로도 임대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임대차 개시일 또는 만료일만 기재되어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몇 년 몇월부터 2년간 또는 몇 년 몇월부터 임대 개시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계약서에 임대인이 3명으로 공동 임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3명의 공동 임대인을 모두 작성해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차인, 대표 임대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상대방은 도장을 찍고 저는 자필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 원본으로도 임대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되어 있으면 거래 당사자 모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명은 자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기명 날인은 이름까지 작성된 계약서를 프린트하여 그 계약서에 도장 또는 지장을 날인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자,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거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때도 신고해야 되나요? 호호.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별도로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인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임대차 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또한 임대차 신고를 만약 해야 한다면 확정일자가 기부여된 계약서 원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신고 이전에 확정일자 부여를 먼저 받은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별도로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같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원본으로도 임대차 신고는 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3개는 별개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방문신고로 계약서 원본 제출을 했는데요.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 원본이 한 번밖에 없는데 신고하고 나서 그 원본 계약서 돌려주나요? 자, 여기 나오죠. 계약서 제출 신고 시 사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굳이 원본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원본 제출하면 신고관청에서는 임대차 신고 처리 후 신고 필증 교부와 함께 계약서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있으므로
역시 또 별도의 반환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원본은 반환해준다. 그리고 사본을 가지고도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